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11월 19일 금요일 통키뉴스 저녁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나이키와 로블록스 소식입니다. 나이키가 로블록스와 손을 잡고 가상 공간 나이키랜드를 연다는 소식입니다. 와, 로고도 굉장히 멋집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보여드릴까요? 로블록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어떻습니까? 나이키랜드 온 로블록스. 와,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고 한 대 꽝 하고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로블록스를 정말 사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못 샀죠. 정확히 말하면 안 샀죠. 왜냐하면 다른 더 좋은 종목을 택하느라고. 근데 로블록스 오늘 이 기사가 터지고 난 다음에 오늘 하루 로블록스가 얼마나 간 줄 아십니까? 오늘 하루만 6.82% 올라가지고요. 134.72. 와, 제가 70불 밑으로 내려오면 사겠다고 막 했다가, 그쵸? 벌써 65불에만 샀어도 100% 먹었네요. 100%. 와우. 자, 이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세계 속 아바타가 나이키의 에어조던 시리즈 신발을 신고 이용자의 움직임에 맞춰 뛰고 달리는 새로운 가상 공간 나이키랜드가 출범합니다. 자, 오늘 나이키랜드는 어제의 뉴스네요.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노블록스와 협업해 자사만의 가상 세계인 나이키랜드를 구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나이키랜드 속 건물 운동장은 나이키의 본사 시설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됐고요. 이용자는 이 시설에서 잡기놀이, 피구, 더 플로어리스 라바, 바닥이 용암이야, 거의 오징어 게임 같은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또 스마트폰 속 가속도 측정 장비를 통해 이용자의 실제 움직임을 나이키랜드 내 아바타의 움직임으로 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자가 뛰면 움직임이 아바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식인데요. 나아가 나이키 제품으로 아바타를 꾸밀 수도 있고요. 신상품 대여도 가능한 가상 전시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과거 출시됐던 레트로 상품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키는 에어포스 1, 나이키 블레이저 등 유명한 제품이나 에어포스 1, 폰탄카, 에어맥스 2021 등 신제품을 신을 준비를 해두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제품을 나이키랜드에서 공개하거나 이용자가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기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나이키랜드 이용은 무료입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나이키는 최종적으로 이를 발전시켜 세계적 스포츠 행사를 가상 세계에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추후 월드컵 축구 경기나 슈퍼볼 미식 축구 경기 등이 나이키랜드에서 열릴 수가 있고요. 나이키는 운동선수와 용품 구현을 위해 업데이트를 이어갈 것으로 덧붙였습니다. 자, 금융투자사 윌리엄스 트레이딩의 나이키 담당 애널리스트 샘 포저는 나이키랜드를 통해 신제품의 성공을 미리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나이키가 나이키랜드에서 많은 아동이 자사 신제품을 신고 입고 다니는 것을 본다면 현실에서도 이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최근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하며 가상 세계가 현실화되자 나이키 등 기업은 신세대 고객을 붙잡기 위한 메타버스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서 28일 이틀간 나이키 로고를 포함해 Just Do It, 나이키의 로고잖아요. Just Do It, 에어 조던, 점프맨 등 7개 로고에 대한 온라인 상표 출원을 추진하는 등 메타버스에서 운동화, 의류를 판매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2019년 5월에도 나이키 조던 브랜드가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와 제휴의 게임 캐릭터가 해당 브랜드 운동화를 신었으며 나이키는 로블록스와도 여러 차례 협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나이키라는 기업을 이제는 운동화, 무슨 운동복 파는 회사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분은 꼰대 라떼 말이야. 나이키는 여러분, 일단 나이키의 브랜드 파워는 전 세계 1위잖아요. 더불어서 나이키는 진짜 최고의 혁신 기업이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나이키와 로블록스, 제가 어저께 코스코를 갔는데 코스코의
입점하기 되게 까다로운 거 아시죠? 근데 유일하게 로블록스 상품권을 별도의 공간에서 전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로블록스 대단합니다. 아무튼 지금 시대의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메타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인데요. 내년에 금리 인상에 이전보다 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좀 살펴볼까요? 찰스 에번스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일러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 오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준 내 대표적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에반스 총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6개월 전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는 현 상황을 머리에 불이 붙었다거나 하는 따위로 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희망했던 것만큼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서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된다? 인정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도 테이퍼링을 더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연준 2인자로 꼽히는 리차드 클레리다 부의장이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은 주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12월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의 속도 증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11월 FOMC 정례 회의에서 테이퍼링 시작을 공표하면서 일단 11월과 12월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를 월 150억 달러씩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12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와 국채 저당 증권 MBS를 매입해온 연준이 이런 속도를 유지할 경우 내년 중반에 양적 완화 조치를 완전히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발표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6.2%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면서 연준이 좀 더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습니다. 클레리다 부의장은요, 12월 FOMC 회의 전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는 매우 강한 상태이고 물가 상승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강한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테이퍼링 가속을 공론화한 것입니다. 자,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요, 테이퍼링을 더 서두르는 동시에 제로금리 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한 발 더 나갔고요. 윌러 이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노동시장의 빠른 개선과 물가지표 악화를 근거로 더 빠른 속도의 테이퍼링과 내년 중 통화 완화 정책의 신속한 철회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향후 지표에 근거해 더 빠른 테이퍼링 쪽으로 방향을 틀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고요. 이들에 앞서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최근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개 발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연준 내에서는 테이퍼링을 더 서둘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와 지난 15일 한 행사에서 연준은 더 인내할 수 있다면 몇 달 더 상황을 지켜본 뒤에 평가할 것을 촉구했고요. 닐 카시카리 미니폴리스 연은 총재도 같은 날 일시적일 것으로 보이는 요인들의 과민 반응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이, 미국 현지에서의 상황이, 제가 조금 전에도 게스를 넣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갤런당 5불은 정말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드리자면은, 한국은 오르는 건 있지 내리는 게 없잖아요. 제가 최소한 한국에 살 때 그랬거든요. 뭐 가스값만, 한국의 휘발유 값만 봐도 오르고 정체된 상태에서 뭐 몇 달, 뭐 1, 2년 가다가 다시 오르지 내려가진 않죠. 근데 미국은요, 내려가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몇 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2005년 정도 됐을 때 가스비가 막 4불이 넘어가니까 그 한인 방송 라디오 코리아에서 최저가에 그 판매하는, 여기는 이제 주유소가 다 가격이 틀리니까 그걸 알려주는 특별 생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제일 싼 주유소가 0.99였습니다. 1달러가 안 됐었습니다. 그때 아르코였던 것 같은데 사진 한 장 딱 찍어뒀어요. 그때 제가. 근데 아무튼 4불까지 가다가 또 지나니까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2불, 3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코로나 터지고 2불대까지 내려갔죠. 락다운 되면서 사람들이 차를 안 모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면서 5불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내년 정도에는 2불대까지는 힘들어도 3불, 4불대에서 가스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가스값이 안정이 되면 다른 인플레이션의 물가들도 내려가겠죠. 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미국 경제가 그나마 인프라가 되게 튼튼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호재일까요, 약재일까요? 당연히 호재죠. 자, 종 한번 치고 자, 미국 로컬 뉴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LA를 포함한 각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LA 보건당국은 추수감사절 코로나 위생지침을 발표하고요. 주민들이 철저하게 준비해 지난해와 같은 재확산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라스베가스를 가거든요. 현장 취재해서 그곳에서 통계 뉴스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화이자와 모더나, 잔슨앤잔슨 등 3대 코로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FDA가 부스터샷 자격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도록 승인해서 이번 주말부터 전역에서 추가 접종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요, 5살 이하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내년 봄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요. 화이자는 이미 생후 6개월에서 5살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임상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LA 카운티 내에서 랭캐스터와 팜데일, 스튜디오 시티 등이 코로나 감염률이 높은 핫스팟 지역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지역은 평균 이상의 백신 접종률을 기록했음에도 핫스팟으로 꼽혀 주목이 되고 있네요. 미국 육군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장병에게 승진이나 포상, 훈장 등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와우, 굉장히 강력한 조치죠. 이들은 또 학자금 지원이나 군사, 민간학교 등록과 입대 보너스 등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완전히 칼을 빼들었네요. 백신 안 맞으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이네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강력한 유기 폐기물 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사업장과 가정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관계 당국은 계도와 단속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와우, 드디어 미국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바이든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시행되면 차일드케어와 유아원 무상교육, 헬스케어 보조 확대 등 사회복지가 50년 만에 최대 규모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내에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 1조 8,500억 달러를 투자해 6년간의 차일드케어와 4년간의 헬스케어 등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 본격 나서게 됩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서 10만여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7.3%로 그 전달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병목 현상으로 물류대란 사태를 일으킨 LA항의 지난달 화물량이 전년 대비 많아진 반면에 화물 처리 감소폭은 그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네요. LA항은 최근 몇 주간 부두의 수입품을 처리하고 비우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뒀고요. 그 결과 흐름에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져 보다 많은 선박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 오름세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달러 69센트를 기록해 지난 13일 중 하루를 제외한 12일 연속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학 등록률이 2년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들의 등록률이 하락세를 이끌었는데요. 인구 감소와 함께 팬데믹에 따라 취업에 나선 학생들이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좀 설명드리면 편입이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컬리지 그러니까 이에 있는 보통 CC라고 하죠. 거기를 2년제로 졸업을 하고 보통 이제 UC 계열 학교에 편입을 하는데 편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바로 산업 이제 일터로 등록이 되는데, 근데 요거를 여기서는 뭐 인구 감소도 한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요. 굳이 대학을 나와야 되느냐. 그리고 대학을 나와도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학생들이 가장 많은 전공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콜러지거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이언스도 많이 하는데 특히 사이콜러지 같은 경우는 사실 나와서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학원이든지 뭐 다른 쪽을 가지 않으면 사이콜러지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정말 사이콜러지 출신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그렇죠. 잡을 잡기 참 힘든 과목 전공 중에 하나였죠. 자, 제가 지금 들리는 말씀은 뭐냐면 뭐 굳이 뭐 빌 게이츠, 뭐 마크 주커버거, 그다음에 뭐 그 뭐죠? 루미나 만든 그 친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실용주의 대학 졸업 이후에 직접적인 이런 것과 연결되지 않은 전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졸업 이후에도 실업자로 팡팡 노는 친구들을 제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상하탑의 교육은 한국도 마찬가지죠. 점점 좀 설 자리를 잃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 카일 리튼하우스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위스콘신주 커누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2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리튼하우스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공사들이 땡스기빙 연휴를 맞아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네요. 주요 항공사들은 각종 혜택을 약속하며 승무원 잡기에 나섰지만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준 내부에서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설명드렸죠. 2인자, 연준의 2인자로 꼽히는 리차드 클레리다 부의장이 물가 상승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테이퍼링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오늘의 주식시장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살고 있는 은희입니다. 저는 미주놀이 처음 시작했던 1년 전부터 함께했던 찐팬이었는데요. 미주놀이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매매 팁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김장헌입니다. 미즈노를 처음 시작했던 6개월 전부터 왕팬이었습니다. 미즈노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50대 소피아입니다. 미즈노가 함께 한 지는 4개월 정도 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주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미즈노를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최현창입니다. 저는 미즈노를 처음 시작했던 1년 전부터 함께 했고요. 그때부터 찐팬이 되어서 지금 멤버십 영상까지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정말 강추합니다. 경남에 살고 있는 이현입니다. 저는 미즈놀이 처음 시작했던 1년 전부터 함께했던 찐팬이었는데요. 미즈놀의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미국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추합니다.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는 제시카입니다. 저는 미즈놀이 처음 시작했던 1년 전부터 함께했던 주린이 중에 주린이였습니다. 공부하는 채널 미즈놀의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박정림입니다. 저는 미즈노리 처음 시작했던 1년 전부터 함께하고 있는 찐팬인데요. 미즈놀 멤버십 영상을 통해 종목들을 추천받아 많은 수익이 나고 있으며 매일매일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비법들을 배우고 있어요. 미즈놀 멤버십 강추합니다. 런던에 살고 있는 제니스입니다. 저는 미즈놀이 처음 시작했던 1년 전부터 함께했던 찐팬이었는데요. 미즈놀의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하락장에서도 정신줄 꽉 부여잡고 상승장에서는 포모하지 않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추합니다. 지금 보니까는 그 미즈놀의 찐팬임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미즈노 가족 여러분.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건강하시고요. 자, 약속한 우리 10년 달려갈 동안 정말 한 분도 상하거나 다치거나 그러지 말고 저희 미즈놀과 함께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즈놀 팀장이 약속 하나는 확실히 지키는 거 알죠? 오케이. 자, 멤버십에 꼭 가입해 주시고요. 내일 우리 라사모 회원들은 원포인트 레슨 있는 거 알죠? 한 달에 2번 있는데 다다음 주가 땡스기빙 위크엔이라서 제가 베가스에서 수업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에서 내일 원포인트 레슨 하고요. 다음 주부터 내일 모레 정도부터 아마 12월 라니맘닷컴에 수강 쿠폰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멤버십 회원들만 구입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하셔서 꼭 12월 한 달도 행복한 한 달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 핀비지닷컴 오늘 하루의 시장의 모습인데요. 다우는 마이너스 0.75, 나스닥은 플러스 0.40, S&P 500은 마이너스 0.14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 보시기 바랍니다. 그닥 쉬운 장이 아니었죠. 빅테크주들만 갔어요. 테슬라, 페이스북, 애플, 마소,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쵸? 대부분의 업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좀 갸우뚱하실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장이 참 이상합니다. 아니 테이퍼링 시작한다고 했고 이제 그럼 금리 올린다고 했는데 왜 은행주들은 이렇게 못 가는 걸까요? 그쵸? 그게 사실은 참 이 어떠한 저는 이게 이제 타이밍의 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언젠가는 오르겠죠. 오르지만 이게 참 너무 일찍 들어가도 물리게 되고, 그렇죠. 너무 늦게 들어가면 포모가 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내가 그 해당하는 주식의 종목을 사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감이 생기거든요. 사실 이 괴리감을 좁혀주는데 목숨을 건 채널이 미즈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유럽에서 코로나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에 부담을 준 하루였습니다. 특별히 오스트리아가 심각했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금 락다운,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전 국민에게 내년 2월 1일까지 백신 접종 맞을 것을 요구했고요. 또 독일 정부도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전면적인 봉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둔 가운데 연준 의장의 지명 등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들이 좀 놓여져 있고요. 대형주들이 많이 오른 데다가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소형주가 다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월가가 소형주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투자자들이 최근 소형주를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는 낮은 밸류에이션, 견실한 경제 성장, 임박한 조세 정책 변화에 따른 상대적으로 호의적일 수 있다는 예상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법인세 막 올리면서 빅테크 종목들,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 때리겠다고 지금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사 이익이라 그럴까 비껴가는 종목들이 소형주들이니까 그래서 월가가 소형주에 지금 주목하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오늘 러셀 2000 자 화면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셀 2000 그닥 좋은 모습 아니었네요. 나스닥만 오르면서 끝났는데 그렇죠? 특히 러셀 2000은 평균 시가총액이 12억 달러의 소형주가 몰려 있고요. 러셀 2000이 상승했던 것은 올해 초에 투자자들은 소형주들이 미국 경제 재개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데 베팅하면서 랠리를 펼쳤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달에 폭락했죠.
전문가들은 S&P 500의 랠리가 대형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높였으며 내년에 추세를 뛰어넘는 미국의 성장률이 예상됨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 소형주가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대형주 러셀 1000과 러셀 2000의 선도 주가 수익 비율을 비교해보면 최근 장기 평균보다 24%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소형주도 역사적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제이콥 에셋 매니지먼트 최고 투자 책임자인데요. 상대적 기준으로 볼 때 소형주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면서 회사의 성장주 펀드는 대형주에 비해 소형주가 아마도 역사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RBC 전략가들은 미국 경제가 장기 평균인 2.5%에 비해 내년에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형주가 국내 성장에 좋은 수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리서치 분석가들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가치 평가 차이가 S&P 500의 연간 수익률이 소폭 마이너스인 것과 비교하면 향후 10년 동안 러셀 2000의 연간 한 자릿수 가격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수들도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시장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 재확산세가 미국으로 번지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꼭 그런 루틴이었거든요. 중국 우한에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이 초토화되더니 그게 미국으로 넘어왔죠. 만약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을 경제적으로 민감한 주식에서 기술 기업으로 다시 밀어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소형주가 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웰스파고의 전략가들은 경제가 역사적으로 성장이 둔화됐던 확장의 중간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저평가된 소형주로의 이익이 예상돼 이같이 전환하는 것을 조언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뒷받침하는 세금 정책 변경, 특히 10억 달러 이상을 버는 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세금이 법으로 통과된다면 일종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데이비스 리처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소형주를 선호하기 시작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세금 문제도 소형주의 영향이 대형주보다 적을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뉴스를 조금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형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낼 건 내면서도 안전하게 가는 저는 빅테크주들의 상승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소형주들은 어떠한 종목들이 그럼 가는가?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근데 실적만 좋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내일 원포인트 레슨과 멤버십 영상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월가 펀드 매니저들은 알파벳과 애플 등 기술주에 대한 포지션을 줄이고 소형주 편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찾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소형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 5개 기업만 S&P에서 23%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소형주는 지난 10년간 크게 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포트폴리오에 지난 4개월 동안 해운 회사, 반도체 회사, 이런 주식들을 포함해 더 많은 소형주를 추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재확산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특히 겨울이라는 변수가 지금 다가왔는데요. 자, 이제 꽃피는 봄이 오려면 그래도 12, 1, 2, 한 3개월 지나야겠죠. 앞으로의 100일이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체크업하는 거 꼭꼭 잊지 마시고요. 코로나의 확진자 숫자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병상입니다. 병상. 그 다음에 사망자 수치입니다. 꼼꼼히 체크업하시면서 아무튼 성공적인 투자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 한 주간도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저희 미즈노리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엔 좀 푹 쉬시고 재충전하시면서 다음 주는 월, 화, 수, 목요일날 쉬고 금요일 하루 열리긴 하지만 땡스기비를 앞두고 큰 시장의 변동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에 매매 계획들을 잘 세워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